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36장 유연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용흡지 필고장지라 장차 움츠러들게 하다 흡수하려면 필이 먼저 장지 펼쳐야 한다 했습니다. 장욕약지 필고강지라 장차 유연하게 약하게 하려면 필고 먼저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욕거지 필고거지라 장차 여기서 거라는 거는 우리 가다라는 뜻 말고 도덕경에서는 버리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차 버리고자 한다면 필고 거지 먼저 우리 거양한다, 추천하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먼저 추천해야 한다 했습니다. 장욕 탈지 필고여지라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여가 이제 주다라는 뜻이죠. 12 미명이라 이를 일컬어 이를 얘기할 때 미묘한 밝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미묘한 사항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놓고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 잊기 쉬운 부분입니다. 뭔가 버리기 전에는 그거를 내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뭔가 빼앗기 전에는 무언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경쟁을 하고 남들한테 빼앗으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 것화 시키는 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죠. 뭔가 남들에게 주고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잊기 소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이나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나 이 구절은 너무도 아주 미묘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이 네 쌍의 대립구절을 이용해서 세상은 항상 버리기만 하고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주는 행위가 공유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함과 성과를 추구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30대 후반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서두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기 이전에 약하고 유연하던 시절이 필수적으로 있었고요. 그런 약하고 유연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이어지고 강함은 다시 이제 약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미명이라는 용어는 현대에는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미묘하게 상황을 밝게 볼 수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유리를 투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리라는 물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 아주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 명이라는 의미, 명료하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미묘하다라는 것이 그 명료함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잘 쉽게 넘어가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상황을 미명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약 승강 불가 탈어연이라. 유연하고 약한 것은 이긴다 했습니다. 이긴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유연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물고기는 불가하다, 벗어나다, 연못이라는 것은 우리 연못도 얘기하고요. 큰 바다 같은 것도 이제 연못이라 얘기를 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국지리기 불가 이 시인이라. 국가의 날카로운 기기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날카로운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국가의 날카로운 제도는 불가하다. 이 시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불가하다.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구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줄에서 나온 얘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장에서 우리 코끼리 얘기를 했었죠. 코끼리가 무엇이라고 했을까? 큰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동물들, 생물들을 인용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명을 쉽게 하고 그림같이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것은 결국은 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터전이 있고 그것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이죠. 도덕경에서 전해져 내려온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우리 동양사상에서 워낙 많이 다루어져 있고 생활에서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는 될 것입니다. 유연하고 약함은 강함을 다스린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이 구절들은 누구에게 주문하는 사항일까요? 왕과 제후, 즉 성인에게 던지는 주문사항입니다. 백성을 강하게 날카로운 칼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국지리기라는 것은 국가의 날카로운 기기, 권력과 제도, 힘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날카로운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서민들은 국가를 떠나는 순간에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살 터전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모면하기 어렵지요. 현대사회에서도 국가의 혹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난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들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죽기 쉽습니다. 유약 승강이라는 승은 이기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죠. 승이라는 글자의 어원을 한번 네이버 한자 사전을 열어놓고 찾아보십시오. 황제가 배 위에 힘을 들여 노를 저어가는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배 위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날카로운 창이나 낚싯바늘, 그물을 보이면 고기들이 어떨까요? 놀라서 달아나겠지요. 노를 저어갈 때는 강하게 힘을 들여서 빠르게 젓는 것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젓는 것이 오히려 배를 잘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이치를 한 글자 한 글자 포함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노를 젓는 황제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수많은 물고기 서민들이
그 물속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물을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것이 눈에 그려지는 모양이죠. 참으로 그림같이 생생한 표현입니다. 35장의 코끼리에 의해서 설명했듯이 도덕경은 그 설명 과정에서 동물이 등장하고 자연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인간의 삶의 모습에 접목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마치 왕과 제후에게 우화를 활용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선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영화들 많죠. 실제 우리 실사의 화면에 일부 등장인물이나 소품을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합성한 기법, 마치 이런 모양새를 그리듯이, 모양새로 글을 적듯이 문자를 사용하여 도덕경을 표현했습니다. 읽고 있으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생동감을 주는 상황, 표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읽을 때 그 느낌을 이해하고 머릿속의 장면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도덕경을 읽는다면 영화보다도 더 멋있고 재미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삶의 교훈을 내 가슴 속에 명료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명처럼 약간 어슴푸레한 상태가 아니라 밝고 명료한 상태로 교훈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